샵 사랑과 절망 사이에서 쓰러져간 두 영혼 포천 모자 비극의 깊은 상처. 샵 서막. 눈물로 얼룩진 9월의 오후. 2024년 9월 12일 오후 5시 45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의 한적한 주택가의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소 고요함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가던 이 작은 마을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막이 내려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 전화를 건 50대 남성 A씨의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체념이 스며 있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단순한 자연사가 아닌 한 가족의 깊은 절망과 고통이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비극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사로 보도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현대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숨은 아픔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오랜 병마와 싸우던 어머니의 고통,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며 하루하루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견뎌온 아들의 절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한 가족의 고립된 투병 여정이 있었다. 샵 1장, 시간이 멈춘 집, 고통이 깃든 방. 샵 어머니의 긴 투병 여정. A씨의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질병과의 기나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 정도로 여겨졌던 증상들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병원을 오가는 날들이 늘어났다. 진단명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어머니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만 갔다.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농사일로 거친 손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죠. 이웃 주민의 증언에서 엿볼 수 있듯이 피해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평범한 어머니였다. 젊은 시절부터 밭일과 집안일로 몸을 혹사시키며 자식들을 키워낸 그녀에게 노년의 질병은 너무나 잔혹한 시련이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다. 예전처럼 밝은 웃음을 짓기도 어려워졌고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잦아졌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밤새 뒤척이며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곁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왜 내가 아프지? 애가 아프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며 중얼거린 이 말들은 A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생한다는 죄책감과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 사이에서 어머니는 매일같이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샵 아들의 숨겨진 눈물. A씨는 40을 넘긴 후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형제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떠난 후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이 심해지면서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챙겨드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드실 죽을 끓이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날에는 식사를 떠먹여드렸다. 화장실 가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몸을 씻겨드리고 밤에는 혹시라도 이상이 없는지 몇 번씩 확인하러 들어가야 했다.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은 커졌고 직장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동료들과의 술자리나 모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오롯이 어머니의 간병에만 매달린 채 A씨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다. 이 동네에서 그분을 본 게 언제였나. 예전엔 가끔 마당에서 빨래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엔 정말 집안에만 계시더라고요. 이웃의 증언처럼 A씨는 점점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어머니와 둘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고 가족들과도 소원해졌다. 어머니의 병간호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진 채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밤늦게 어머니가 잠든 후 A씨는 종종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곤 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지, 어머니는 언제 좋아지실지, 자신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끝없는 의문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샵 2장.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의 나날들. 샵 일상이 된 절망. 몇 년간 계속된 간병 생활은 A씨에게서 서서히 희망을 앗아갔다. 처음에는 곧 좋아지실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라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기보다 악화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A씨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가끔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형님, 저도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정말 여유가 없어서.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A씨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가족들조차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남았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 자체도 점점 힘들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정도였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해졌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자세를 바꿔드리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실 때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떠먹여드려야 했다. 샵샵샵 사라져가는 자아.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A씨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취미로 즐기던 독서도 음악 감상도 모두 포기해야 했다.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곁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치가 되어버렸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어갔고 사회적 관계는 점점 줄어들었다. 가끔 옛 친구가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와도 A씨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어려웠다. 남들의 평범한 일상 얘기를 들으면 부러움과 동시에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만나자. 이런 연락이 올 때마다 A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만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현실을 드러내기 싫은 마음, 그리고 어머니를 두고 나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뒤엉켜 있었다. 결국 대부분의 약속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에 잠들기 전, A씨는 종종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했다. 또래들은 대부분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신만 이런 상황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곧바로 그런 자신을 책망하며 죄책감에 빠졌다. 샵샵샵 깊어지는 우울과 절망. 몇 년간의 간병 생활은 A씨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피로 정도로 여겼던 증상들이 점점 심해졌다. 잠들기 어려워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다. 식욕도 떨어졌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았다.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A씨는 자신의 변화에 놀랐다. 머리카락은 벌써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내 인생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A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런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그는 매일같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A씨의 마음은 찢어졌다. 진통제를 드셔도 가라앉지 않는 통증 때문에 밤새 신음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차라리 어머니가 편안히 가시는 게 나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깊은 죄책감에 빠졌다. 샵샵 3장. 사랑과 원망 사이의 경계선. 샵샵샵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 A씨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평생을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있는 동시에 이런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있었다. 이런 이중적인 감정 때문에 그는 더욱 고통스러워했다.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다. 결혼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만의 가정도 꾸릴 수 있었을 것이다. 친구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 같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어머니 잘못이 아닌데 A씨는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인간의 감정이란 논리로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있지만 동시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효도하고 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느끼는 박탈감, 이런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가끔 어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죽으면 네가 편할 텐데 라고 말씀하실 때면 A씨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도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셨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 때문에 고통받는 모순된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 샵샵샵 사회적 고립의 심화. 시간이 흐를수록 A씨는 점점 더 사회에서 소외되어 갔다. 간병 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갔다. 가끔 이웃들이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A씨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고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결국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는 평범한 가족들의 모습이 부러웠다. 함께 여행을 가고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A씨에게는 꿈만 같았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했지만 그것이 전부인 삶은 너무 무거웠다. 샵샵샵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의사들도 명확한 예후를 말해주지 않았고 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채 계속 이어졌다. 이런 불확실성이 A씨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A씨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겼다. 어머니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효자라고 자처하면서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었고 A씨도 그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면 A씨는 종종 절망적인 생각들을 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다고 느꼈고 더욱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었다. 샵샵 4장 마지막 일주일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샵샵샵 임계점에 다다른 마음.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A씨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해져 있었다. 몇 년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절망감이 한계에 달해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도 더욱 악화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셨고 A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왜 이렇게 아파야 하나. 차라리 A씨의 머릿속에는 점점 위험한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 편안히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신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점점 그 생각들이 강해져 갔다. 어머니가 특히 고통스러워하시던 어느 밤 A씨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너무나 말라 있었고 체온도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어머니가 미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네가 고생만 하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A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도 고통스러워하고 자신도 한계에 달해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